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뭐 원래는 연휴 동안에도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푹 쉬었습니다. 그냥 열이 거의 39.7도,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뭐 타미플루 처방도 받고 그리고 수액도 맞고 그렇게 해서 겨우 회복은 했는데 여전히 컨디션이 좀 정상으로 올라오지 않는 뭐 그런 상태죠. 요즘에 이 독감이 많이 유행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걸려보니까 생각보다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부채한도 협상이 우리가 이제 연휴를 보내는 동안에 타결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핵심 내용들은 무엇이고, 이게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중국이 웹 3.0 백서를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자, 그 얘기는 뭐 본인들이 코인을 개방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지 이 전망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디폴트 8일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하원 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모든 상황이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고요. 모든 계약서는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바이든과 메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 각 당의 강경파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강경파들도 이거를 좀 반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31일에 최종적으로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되는데 요걸 통과를 해야지 이제 완전히 상황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급한 불은 껐다라는 좀 안도 심리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걸로 보여요.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메모리얼 데이여서 휴장을 했죠. 한국도 대체휴일이어서 휴장을 했는데 일본이나 중국장은 열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니케이 지수를 보시면은 무려 33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경신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안도를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협상 타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합의안이 2년간 이제 31조 4천억 달러, 한화로 따지면 무려 4경 1,700조 원까지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된 겁니다. 저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빚을 빚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축통화라는 어떤 본인들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달러를 계속해서 무한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돈을 계속 찍어내서 그냥 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의 어떤 돈들을 현재 우리 세대들이 계속해서 땡겨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집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부채 한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공화당은요, 앞으로 10년 동안 비국방 부분 정부 지출 증액에 상한선을 두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 결과들을 또 얻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24년 11월에 대선에 도전하기 때문에요. 이때까지는 이제 부채한도 문제를 다시 거론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를 얻어낸 거죠. 이 얘기는 대선까지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무한정 풀 수 있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칼을 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타협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미국 국민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둘이 서로 얻은 것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공화당이 지금 얻어낸 성과들을 보면요. 일단 정부 지출 부분을요. 지금 2025년에는 이제 비국방 분야의 지출 증액을 1%로 제한을 하면서 이걸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돈 풀기를 무한정하는 거를 막아냈다라는 성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사용 코로나 자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십억 달러 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것도 정부 예산으로 활용을 해라. 제대로 다시 활용을 해라.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식비 지원 요건이 강화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녀가 없는 저소득층 성인의 식비를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49세였는데 54세로 상향을 한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너네가 일을 해서 이제 먹고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를 갖다 무한정 풀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본인들이 이뤄낸 겁니다.
결국은 부채한도 협상의 평가들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화당 쪽으로 조금 더 동조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에 승리를 하는 것들에 너무 포커싱을 뒀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화당은 정말 무한정 돈풀기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는 부분들에서 정말 어떤 이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둘 다 정치적인 부분들에 비중을 많이 줬던 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현재 정책 자체가 워낙에 좀 반비트코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에 강경파를 설득해야 되는 숙제들이 지금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는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지표, 이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와 지금 이전을 모두 다 상회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다음 달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무려 60%를 넘어섰습니다. 역전이 돼버린 거죠.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주로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요, 미국 노동부의 구인구직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요, 또 경기 침체의 어떤 시그널들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연준이 금리를 어떤 식으로 또 조정을 하게 될지가 많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주요 저항선을 또 통과를 했었는데 다시 하회를 해서 지금 저항선을 완전히 뚫어내지는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한도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 어제는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1.17%, 이더리움은 0.85%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리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알트코인들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요, 어제 38%를 뚫고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도 계속해서 지금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지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부채한도 협상이 지금 타결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25.5K 밑에서 매수벽이 굉장히 진하게 존재했죠. 거의 25K에서 뭐 25.2K 뭐 요 부근이었는데 지금은 이 매수벽이 다 좀 위로 끌어올려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진하게 형성되는 거는 27.5K 부근에서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지지 구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뭐 이 구간은 근데 지금 현재 매수벽이 얇기 때문에 언제든 뚫고 지금 하방으로 25K 부분까지도 뭐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지금 이 구간을 아마도 지켜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벽은 여기서 지금 보이지 않는데 30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K가 또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K를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 어느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CVD 차트를 보시면은 고래들마다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고래 움직임이 가장 좀 이례적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매물들을 다 던져내고요. 시장이 상승 구간으로 돌입을 했을 때도 전혀 요지부동하면서 관망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상승의 움직임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였던 거는 이제 보라색 고래, 두 번째 고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보라색 고래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던 게 바로 빨간색 고래입니다. 빨간색 고래도 같은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 상승에 큰 보탬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가 매물을 던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요, 뭐 이번 시장에서 큰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다시 계속해서 그냥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작은 고래이자 개인 투자자인 주황색 고래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갈색 고래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는데 갈색 고래가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순간에 또 이 가격이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중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여러 관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분인데요. 렉트 캐피털이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는요. 지금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주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하락세기형 패턴의 상단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락세기형이 나왔는데 이 상단 부분을 돌파를 해서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 상승 움직임을 가지고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전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기술 분석가인데요. 지금 이분은 이제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과거의 어떤 반감기 사례들을 가지고서 동일한 패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피보나치 되돌림의 이제 38.2%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일하게 세 차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은 큰 상승 랠리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플랜 B라고 하는 분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랜만에 또 본인의 입을 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플랜 B라는 분은 또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S2F 모델이라고 하는 좀 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 모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을 만든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가지고 막 거의 쪽집게 수준으로 사람들이 추앙을 했는데 그 후에 많이 이제 틀리면서 지금은 과거의 명성들을 좀 많이 잃었는데 이분의 의견을 그래도 좀 나름의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한번 언급할 값어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요. 지금 역사적인 상승장 초입에 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BTC의 가격이 있고요. 지금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가 있고 지금 2년의 이제 실현 가격과 5개월의 실현 가격을 이제 본인이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뭐 5개월이니까 쇼텀 홀더들일 거고요. 2년이니까 장기 홀더들이죠. 그래서 이 BTC의 가격이요. 2년 실현 가격을 돌파하게 됐을 때 대부분 강세장으로 돌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가격이 얼마냐면 29,500달러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29,500달러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파란색 선 29,500달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상승장 초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나스닥과 이별을 하고 금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JP 모건이요. 금의 상승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45,000달러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년 4월경에 이르는 이 비트코인 반감기를 고려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밖에 안 올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주식의 목표 가격을 정할 때도 보시면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와는 상당한 갭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렇게 이런 기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목표 가격을 이 정도까지라도 정했다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월가의 어떤 전문가들이 하반기 오랫동안에 이제 BTC 가격이 어떻게 오를지에 대해서 전망한 부분들을 좀 알아보면요. 이 바이비트의 암호화폐 인사이트 책임자예요. 차민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도 올해 3분기에는 6만 달러까지는 급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그 근거는 내년 반감기를 앞둔 그 커브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시스코인이라는 곳에 이제 자그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디지털 자산을 둘러싸고 이제 당국의 규제 조치가 명확해질 경우에 비트코인이 이제 현재 수준에서 40% 상승한 38,000달러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 의견들을 이제 제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덱살롯의 최고 운영자인 팀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남은 기간 2,500달러에서 아마 3,200달러 사이에서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연중에 최저치까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요. 유동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동성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뭐 관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금리를 만약에 한 번 더 인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거는 유동성과는 멀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들을 또 주게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5월에 1,300억 달러로 감소를 해서요.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 수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지속적인 감소가요. 여전히 약세 시장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요, 지금 계속해서 유의미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유동성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센티멘트의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요, 지금 주소 활동들이 다시 리바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움직임을 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활송 주소들이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나 아니면 이 샤크 같은 이제 큰 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등락이 지금 26K에서 30K 사이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 동안에도요, 지금 93K의 BTC를 이 고래와 샤크들이 모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의 중요한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하나가 있는데 중국이 웹 3.0 백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홍콩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중국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베이징시의 정부가요. 웹 3.0 산업 발전과 혁신 촉진을 위한 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웹 3.0 기술은 미래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이징이 웹 3.0 산업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 홍콩을 통한 이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과는 이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뚜렷하게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좀 반등했던 구간도 있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중국 주가 지수, 우량주 지수와는 지금 보시면은 올해 3월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 노란색 보면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만 알아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비트코이너이죠. 마이클 셀 형님이요. 재미있는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다음 대선에서 어떤 후보를 뽑을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84%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 비트코인의 권리를 보호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난감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요, 워런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또 친 비트코이너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채한도 협상에서 암호화폐 채굴 중과세 법안을 막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이 공화당은 조금 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친화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요.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립적이고 좀 객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라케시 우패드히의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술 분석가인데요. 자, 이번에 관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관점이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특정한 중요한 지점들을 돌파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하향 이탈을 하지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의 공방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 지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차트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자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25,8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그건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매수세들이 그걸 막았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성공을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대침 삼각형 패턴을 이제 뚫고 올라갔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더 높은 매도가 나오면서 그 또 하향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가격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22EMA가 살짝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가격이 22EMA를 하향을 돌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상승의 어떤 여력들을 지금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걸 지금 이 지지선을 이제 밟고서 올라가서 이 저항선을 이제 또 완전히 시원하게 돌파를 해내게 되면은 3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3만 1,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2EMA 수준이 또 무너지게 되면요. 25,800에서 25,200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여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관건은 유동성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걸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좀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저도 좀 힘들게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6월 달에 이제 사무실 이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방송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이 많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결정이 되면요.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작가였습니다.